저는 아이오닉 6를 직접 몰아보니까 진짜 실제로 이 차를 탔을 때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별로였는지 제가 어떨 때 불편함을 느꼈냐면 안녕하세요. 이쪽이 민성입니다. 자동차 촬영은 정말 오랜만이라서 너무 어색한데 아이오닉 6 리뷰를 할 건데요. 자동차 리뷰를 할 때는 늘 고민인 게 자동차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너무 많아요. 제가 막 갑자기 아이오닉 6가 뭐 스펙이 어떻고 전기차가 어떻고 공기 저항률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어줍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이오닉 6를 지금 3일 정도 타봤거든요. 물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3일 동안 정말 많이 몰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오닉 6를 직접 타보고 느낀 장단점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차를 탔을 때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별로였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디지털 사이드 미러인데요. 사실 아이오닉 5 때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라는 게 너무 신선하고 아 사이드 미러를 거울이 아닌 디지털 카메라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특히 비 오는 날 야간은 초보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이 정말 긴장하는 순간이거든요. 전통적인 사이드 미러는 거울이어가지고 비 오면 이렇게 다 휴지로 닦고 했어야 됐는데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카메라 자체가 비나 눈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 올 때나 눈이 올 때 시야를 가리는 일을 좀 덜 하고 그 상황에서도 좀 선명하고 또렷한 화질로 사이드 미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디지털로 바꿈으로써 추가적인 기능도 생겼는데요. 차선을 바꿀 때 왼쪽 오른쪽 깜빡이를 넣으면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빨간색 노란색으로 차량 거리 같은 걸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줘요. 물론 저는 이제 운전을 조금 잘 해가지고 초보 운전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차선 감각이 어느 정도 생겼지만 이렇게 차선에 빨간색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차선 감각이 특히 없는 초보 운전자들에겐 더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 조명과 디스플레이 테마인데요. 사실 이게 자동차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땐 되게 신기하고 이거 되게 좋다라고 느꼈어요. 차량의 디스플레이 같은 소프트웨어나 내부의 실내 조명을 개인 맞춤화할 수 있는데요. 설정해서 바꿀 수 있는데 기본은 여기 디스플레이가 화이트 테마인데 블랙으로 바꾼 게 아무래도 좀 더 전체적인 컬러랑 잘 어울리고 괜히 좀 더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이제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깔맞춤을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주 몰고 있는 볼보 차량은 그런 게 없거든요. 정말 딱 핵심 그런 기능만 있어서 약간 아이폰 라이트 모드에서 다크 모드 바꾸고 테마 바꾸듯이 차량의 테마나 실내 조명 같은 색깔을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선택지라고 느껴졌어요. 이 자동차의 스펙적인 걸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실내 조명 막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물론 탈 때마다 매번 오늘은 실내 조명 화이트, 오늘은 옐로우 막 반짝반짝 빛나는 이렇게 매번 바꾸는 건 아니지만 가끔 바꿔주면 그래도 새 차를 타는 기분? 그리고 괜히 야간에 밤에는 실내 조명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친구랑 같이 막 신나는 힙합 노래 들으면서 좀 더 빨리 달려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 늘 안전운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핸들에 있는 네모 4개도 충전할 때 빛이 들어와요. 음성 인식을 할 때도 색이 바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운전자와 좀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후기를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휴대폰 무선 충전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볼보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할 때 그냥 충전 띠링 이렇게 알람 오고 끝나거든요.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선 충전 올려놓으면 빛이 들어와서 좀 더 소통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모 모양의 빛이 들어오는 거는 아이오닉 6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전체적인 디자인이랑도 잘 어울려서 이게 이름이 뭐더라? 파라밋 무슨 픽셀? 무슨 있어요.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행감인데요. 아무래도 자동차는 실제로 타보니까 어때? 그래서 주행할 때 어때?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이오닉 6를 직접 몰아보니까 진짜 가볍다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아이오닉 5 때도 비슷하게 느꼈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주행을 하거나 차선을 바꾸고 이 차를 몰 때 차가 되게 가볍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건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몰았던 볼보가 막 SUV고 크고 막 무거운 차다 보니까 더 비교가 돼서 아이오닉 6가 상대적으로 더 가볍게 느껴진 걸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차를 몰았을 때 정말 가볍고 정말 스무스하게 잘 주행이 되는 그런 기분이어서 저는 이 주행감 자체에는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기존 내연기관차는 악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굳이 브레이크를 매번 밟지 않아도 악셀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속도가 점점 줄여져서 매번 발을 브레이크 갔다가 악셀 갔다가 이렇게 옮겨야 할 일이 적어져서 편하더라고요. 특히 이 회생제동이라는 게 평소에도 정말 좋지만 언제 더 편하냐면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공원도 공원이
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가고 과속 방지턱 있고 조금 가고 과속 방지턱 있고, 기존의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들은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로 계속 브레이크 밟았다가 악셀 밟았다가 이걸 계속 반복했어야 되는데, 아이오닉 6를 포함한 이렇게 회생제동이 되는 전기차들은 그냥 악셀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브레이크가 되니까 발이 좀 더 편안하더라고요. 내연기관과 전기차라는 그 차이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차가 전체적으로 되게 쾌적하고 조용해서 주행감이나 탑승했을 때 전반적인 느낌? 이런 게 그냥 다 되게 깔끔했어요. 그리고 또 이 수납 공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창문 여는 이 윈도우 컨트롤러 버튼이 기존에는 다 왼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른쪽 가운데로 옮겨지면서 도어 트림이 더 얇아지고 세로로 길게 수납 공간을 쓸 수 있게 됐는데, 기존에 제가 타던 볼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수납 공간이 되게 적어서 휴대폰 하나 넣으면 끝났고 여기 안에 차키 넣고 이런 게 되게 좀 버거웠거든요. 근데 얘는 수납 공간이 세로로 길게 있어서 차키를 보관한다거나 카드 지갑을 보관한다거나 마스크를 넣는다거나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특이했던 거는 뒷자리에 보통 창문 여는 버튼만 있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6는 뒷자리에 엉뜨 버튼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겨울에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나 엉뜨 켜줘 라고 하지 않아도 뒤에서 알아서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깨알 장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단점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예요. 아까 분명히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장점이라고 했으면서 왜 또 단점이지? 장점이자 단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일단 위치가 되게 애매해요. 아이오닉 5 때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좀 더 운전자에 가깝게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었다면, 아이오닉 6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이오닉 6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 위치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위치는 아이오닉 6보다는 5 때가 더 편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를 켜면 이 전면 디스플레이에도 작은 사이드 미러처럼 작게 원형으로 차량의 왼쪽, 오른쪽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아이오닉 6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깜빡이를 켰을 때 내 정면에 전면 디스플레이에도 차량의 측면 모습이 보이는데 그 바로 옆에 또 디지털 사이드 미러로 측면 모습이 또 보이니까 뭔가 이 한 큐에 볼 게 너무 많아서 더 헷갈리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아이오닉 5 때처럼 좀 더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눈 오거나 비 오거나 이런 야간에도 선명한 화질로 보여줘서 좋다고 했는데,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빛 번짐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점은 전통적인 사이드 미러, 그러니까 거울로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도 뒤에 있는 차가 라이트를 켜고 오면 빛이 번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랄까 아이오닉 5 때는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이번 아이오닉 6 때는 괜히 이 빛 번짐이 약간 라식했을 때 그런 느낌처럼 좀 더 빛 번짐이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저는 아이오닉 5 때는 정말 다 좋아, 모든 게 장점이야, 디지털 사이드 미러 최고라고 느꼈는데, 이 바뀐 거는 위치밖에 없는데 왠지 모르게 괜히 아이오닉 6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주차할 때도 실제 거울로 보는 거랑 카메라를 한번 거쳐서 디지털로 사이드 미러를 보는 거랑은 아무래도 이 차량 간격 간의 거리가 조금 이렇게 살짝 왜곡된 것처럼 느껴져서 주차할 때 특히 어려웠는데, 물론 주차할 때 전면 그리고 360도 카메라 다 되지만 안 그래도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적응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이 좁은 공간에 주차할 때는 정말 거울이 아닌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니까 조금 주차할 때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차량의 높이인데요. 보시다시피 차량의 높이가 되게 낮아요. 172인 제 기준으로 머리가 닿을랑 말랑 하는 정도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니까 아마 저보다 더 체구가 크신 분들, 특히 성인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머리가 진짜 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자리는 시트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다고 쳐도 뒷자리는 정말 머리가 닿을랑 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아이오닉 6를 택시로 한번 타봤는데 승차감이 진짜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내가 직접 타보니까 좋은데? 라고 느꼈는데, 이게 뒷자리에 타니까 차량의 높이도 낮아서 머리가 계속 닿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계속 거북목처럼 구부려서 앉아야 돼서 승차감이 더 안 좋게 느껴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패밀리카라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처럼 듬직한 이런 성인분들이 타실 일이 많다면 머리가 닿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높이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앉을 때도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낑겨서 앉아야 하는 것 같은 느낌? 마지막으로는 이 윈도우 컨트롤러의 위치인데요. 저도 되게 놀랐는데 이 창문 여는 버튼들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와 있어요. 이걸 왜 굳이 여기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아이오닉 6가 첫 차가 아니라면 기존의 다른 차량을 몰았던 분들이 조금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창문 내리려고 할 때 계속 여기 왼쪽 손을 찾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에 모든 게 다 있어서 물론 적응만 한다면 더 편해지겠지만, 이 윈도우 컨트롤러가 가운데에 있다는 게 단순히 적응하는 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떨 때 불편함을 느꼈냐면, 실수로 차 문을 안 잠그고 내리거나 창문을 열고 내렸을 때 기존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운전석 문을 열어서 창문을 닫거나 차량을 잠그면 됐었는데, 이제 이 윈도우 컨트롤러가 오른쪽에 가 있다 보니까 나 창문 열고 내렸네? 아니면 나 차 안 잠궜네? 라고 할 때 다시 문을 열어서 몸을 숙여서
창문을 닫거나 차량을 잠궈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윈도우 컨트롤러는 왼쪽에 있는 게 편하지 않을까. 다른 차량들이 다 왼쪽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뭐 수납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라는 뭐 점도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동차 키인데요. 정말 말도 많았던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저는 이 키의 디자인은 뭐 그럴 수 있다 치거든요. 근데 이 재질이 너무 실제로 만져보니까 너무 플라스틱이에요. 정말 흐물흐물거리고 무게감이 1도 없고 진짜 가볍고, 차 키에서 주는 무게감이나 브랜드 이미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 키가 너무 가벼워서 아이들 장난감 같기도 하고.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아이오닉 6를 직접 3일 동안 매일 열심히 타보고 느낀 장단점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아이오닉 6 택시가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보신 분들 아니면 실제로 출고 받으신 분들은 어떤지 후기 또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쪽희 민상이었습니다. 안녕.